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산 방어 망기는 곧 만공한다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소제목으로 북한 섭리, 북한 관계된 내용입니다. 오늘 154권 137페이지. 선생님이 북한 감옥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6.25 사변이 일어났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전부 38선에 최일선에 내세워 가지고 전부 다 죽일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사태가 점점 급박해 오니까 거기 있는 모든 죄수들 가운데서 형기가 긴 사람들, 주로 7년 이상입니다. 사람들을 전부 다 다른 데로, 먼 데로 후퇴시켜버리고 나머지 3분의 2가량은 전부 다 일선에 내보내는 겁니다. 좋든 나쁘든 전부 다 끌고 나가는 거예요. 흥남감옥소입니다. 이게 한 사람 앞에 몇 사람씩 따라가게 해가지고, 그건 인해 전술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래 가지고는 몇 사람씩 책임져 가지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전부 다 쏴버리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남한의 국군이 원산을 제일 먼저 탈환했어요. 평양에는 1950년 10월 19일에 평양에 입성했어요. 그런데 원산은 언제 했느냐 하면 10월 15일 새벽이었어요. 그러니 날수로 하면 16일이 되지요. 선생님이 추록한 기념일이 10월 14일이거든요. 여기 흥남을 제일 먼저 북한 지역 가운데서 탈환했어요. 이랬기 때문에 간수들도 도망가고 다 그랬기 때문에 선생님이 추록하게 된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자기 몸을, 감옥수 생활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자기 몸을 마음대로 보여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배정 때부터 북한에서까지 무려 13군데 몸의 반점이 고문의 후증으로 인한 그 반점과 흉터가 13곳이 있답니다. 그거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먼 훗날 수레담도 있었습니다. 사탄 세계 앞에 참소를 받던가 조롱을 받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속살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선생님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암만 삼복 중이라도 이 종아리를 내 보이지 않았다고요. 그러면서 암모니아 비료 공장에서 일하느니만큼 그 공기가 전부 유산 암모니아 가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살도 짜보면 유산이 세포에 녹아 들어가 가지고 전부 다 물이 나는 거예요. 어디를 짜더라도 내 몸에서는 물이 났어요. 세포가 다 절반은 죽은 셈이지요. 그러한 환경에서 정신력을 안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거기에서는 보통 사람들도 아무리 잘 먹고 한 이런 사람들도 3년만 거기에서 시달리고 일하게 되면 폐병이 나요. 안 난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런 유선 암모니아 가루 공기가 만신창이로 진동하는, 그렇기 때문에 한 6개월만 지나서 기침하면 전부 다 담에 피가 섞여 나오는 거예요. 이건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된 환경에 있었지만 선생님은 만일에 선생님이 그 일을, 힘든 일을 피하겠다고 하면 그건 오히려 못 견디는 거예요. 이보다 더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한다는 신념을 장착하고 나섰습니다. 제일 힘든 일을 붙들고 이것을 6개월 이상, 1년 이상 지탱해야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지, 그걸 피해 나가던 사람들은 다 몰골이 좋지 않았어요. 편한 일 찾아다니던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노동을 하면서 보통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계속 못합니다.
물론 선생님이 평양 경창리에서 교회 한 120명 정도 성도를 데리고 집회를 하고 그러니까 이북 정부에서 남한에서 이승만이 보낸 첩자다 해서 안방 가기도 하고 또 민심을 소란케 한다는 기성교회 그 고발로 인해 가지고 2가지 죄로 흥남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렇지만 선생님은 따님을 갖고 있어요. 남하고 달랐어요. 먹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먹는 것에 욕심내다가는 죽어 자빠지는 겁니다. 보급할 길이 끊어지고 어디서 보충할 길이 없어 영양이 부족되는 입장에서 전부 다 이것을 보충받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에 서면 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 가지고도 나는 넉넉히 산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 음식을 나는 절반만 가지고 산다. 선생님은 그러한 각오로 수형 생활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보름 내지 20일 동안 그 절반의 밥을 전부 다 남에게 나눠줘 가지고 남은 것을 먹었어요. 자신 있다 이거예요. 이런 훈련을 딱 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차익 같은 걸 누가 들여다 주더라도 그걸 먹지 않는다 말이에요. 딱 소정에 작정한 그 규율권 내에서 자기가 지탱할, 자기가 살 길을 개척하고 모색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은 중노동이니 일이 밀리면 그건 또 죽는 거예요. 일에 밀려도 죽고 먹이에 문제돼도 죽고 죽는 게 많습니다. 만일에 여기에서 이감해가지고 더 힘든 곳에 가게 되면 쓰러진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일에 밀리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힘든 일, 제일 안 하겠다는 일을 나는 책임 맡고 달라붙었습니다. 뭐가 제일 힘드냐 하면 삽질하는 것인데 비료를 8시간에 1300가마를 집어넣어야 하니 이건 뭐 쉴 새가 없는 거라고요. 몇 초 동안에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8시간이나 계속 넣으려면 얼마나 힘들겠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삽질이라면 이건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기간을 한 6개월 지나고 가지고 그런 고된 일에 지치지 않고 거기에서 자기의 정성적인 기반을 닦고 소생된 몸을 가져야 지탱할 것인데 보통 젊은이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경험을 통해서 그걸 쭉 지도해 가지고 이 기간을 쭉 나왔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남들은 그저 뼈다귀가 전부 다 나와 가지고 등이 이렇게 구부정하고 그저 옆 사람이 송장 같은 느낌이 섬뜩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나는 절대 그렇지 않고 기준에 의해 살았습니다. 그 고된 중노동을 하다가 주일날이 되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그야말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주일날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은 그래도 자유를 주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먹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자는 게 하근이에요. 선생님은 3년 가까이 있었지만 낮잠 한 번 자지 않았어요. 절대 낮잠을 안 자는 거예요. 초기에 작정한 시간대로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작정한 잠, 작정한 음식 외에는 탐내지 않았어요. 일을 하면 그 일하는 데서 취미를 가지고 내가 오늘은 점심때 한 가만이라도 더 먹고 남보다도 더 하겠다는 일념으로 그 한 가만이 더하는 재미를 느끼면서 일하면 피곤한 줄 모르는 거라고요. 그것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몇 가만히 하고 나서 밥 먹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래 못 가고 중간에 절단나는 거예요. 감옥 생활이었고 이제 여기에 1991년 11월 30일 날 한 말씀이 나옵니다. 234권 234페이지. 공식적인 강의 석상에서 있는 원고에서 발췌했는 겁니다. 본인은 작년 11월 30일 1991년 11월 30일 공산주의의 나라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일평생을 반공, 순공으로 살아온 본인이 북한에 갔다는 소식은 온 세계를 경악해 하였습니다. 본인은
김일성 주석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북한의 구체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와 뜨거운 김일성과 포옹을 했습니다. 그는 본인을 원수시했던 자요, 본인을 죽이려 했던 자요, 나를 감옥에 3년이나 가둔 자였습니다. 나는 원수와 포옹을 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가 원수라고 생각이 있었더라면 어찌 그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본인은 부모의 심정으로, 황자의 심정으로 북한을 찾아갔습니다. 김일성 주석을 꾀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참사랑을 실천한 무대로 삼아 간 것입니다. 여기에는 투쟁의 개념이 없고 연민의 사랑의 정이 있을 뿐이고 주고 또 주어도 모자라는 따뜻한 부모의 심정만을 진동시켰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선포한 하나님주의, 본인이 선포한 참부모 사상이 21세기를 영도할 참 평화의 진리라고 세계에 공표했습니다. 이 하나님주의 두익 사상으로 21세기에 평화 세계를 실히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부모의 심정이요, 참 사랑인 것입니다. 21세기는 참부모의 시대예요. 모두가 영적으로 심정적으로 성숙하여 참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256권 216페이지에 내가 김일성을 만난 것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세상의 어떤 만국의 정부 책임자들도 문 총재가 김일성에게 팔려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45년 동안 공산주의 타도의 지상에서 선봉장으로 투쟁해 왔다는 건 자타가 알고 있습니다. 이론 투쟁으로 전부 다 공산주의를 녹여놓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나를 공산당 팔려가고 그 앞에 설득당한 것으로 아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련에 이북 문제에서 약간 비켰습니다. 소련에 모스크바에 가서 연설할 때에 전부 다 들이 제낀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소련은 멸망한다고 쥐어 박았습니다. 북한의 만수대 국회의사당에 갔더니 이놈의 자식들 나를 앉혀놓고 주체사상이 어떻고 하더라고요. 그래, 너 주체사상이 뭐냐? 인간을 중심 삼은 주체사상 가지고는 안 돼. 내가 주장하는 하나님을 중심 삼은 3대 주체사상을 받아들여라, 북한아.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인간을 중심한 북한의 주체사상은 안 돼. 하나님을 중심 삼은 3대 주체사상을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하고 들이제껴 놓은 거예요. 북한은 생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그 복판에 앉아가지고 말이야. 쫄장부가 되었으면 전부 다 그 옆에 가 있던 박보희하고 옆에 있던 김효율이는 입술이 새파랗고 얼굴이 새파래가지고 그 순간에 죽을 뻔했다나. 그때 선생님은 싸울 때 가서는 싸워야 되는 거야. 할 말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쫄짱부가 되는 거야. 그런 비디오를 북한에 남기고 문 총재는 돌아온 거야. 그리고 이제 김일성을 만나서 형님으로 알고 찾아왔습니다. 8살 많으니까 나는 동생의 자리니까 동생은 형님보다 힘이 세고 다 그러니까 내가 형님을 모시고 다니겠습니다. 그래 놓고 김일성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말이 되거든. 내가 걷는 것도 더 빨리 걸으니까 걸어가야지 별 수 있어요. 손을 꽉 쥐고 말이에요. 김일성은 언제든지 손을 뒤로 빼고 사진을 찍었다고요. 그러니까 형제가 손을 잡고 있는데 그게 뭐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놔두더라고요. 손 잡는 가운데 TV와 조금의 표현이 나왔습니다. 역사에 그런 사진은 처음 찍었을 거라고요. 그러니 경호원들이 눈이 시퍼래가지고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김일성 몸뚱이에 손을 대면 북한에서는 총살입니다. 이거 끌고 다닌 것을 가만 보니까 말이에요.
수령이 명령한 원칙과 다르니까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경호원들이. 이것을 보고 김일성이 괜찮아 괜찮아 하고 눈짓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이제 됐다 생각하고 막 끌고 다닌 거예요. 그걸 운동권 학생들이 봤으니 친구 중에 저런 친구가 어디 있을꼬, 얼마나 가까우면 저렇게 끌고 다녀도 우리 수령이 저럴꼬 하고 녹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일성 자신이 직구하는 말이, 세상에 내가 이 세상에 날고 긴다 하는 사람을 40년간 떼거리로 만났지만 문총재라는 사람은 한 번 만났는데 잊을 수가 없다. 꼭 반복해 중얼거렸습니다. 그거 잘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된 겁니다. 왜 김일성은 잊을 수가 없을까요? 내가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내가 덕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살려주기 위해서 북한을 찾아간 겁니다. 황자가 망하게 된 것을 부모의 자리에서 살려주기 위해서 갔어요. 그러니 말은 안 해도 마음은 서로 알아요. 그 아들이, 그 사람들은 우리의 원수 중에 원수인데 수령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반대하는데, 김일성 스스로가 나는 사람 볼 줄 아는 사람이야. 40년 동안 왕자에서 이런 놈을 한 것도 내가 사람을 볼 줄 알기 때문에 해먹은 거야. 세상이 믿지 못해도 나 김일성은 문총재를 믿어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참 멋진 말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자기 부자끼리, 김정일입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끼리 만나게 되면 내 얘기밖에 없었답니다. 야, 그 양반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문세머님이 한국 왔을 때 또 오면 좋겠는데 한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했다는 거예요. 김정일이가, 아버지 나는 문총재와 남북 통일을 해야 되겠소 하니까 그래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비밀 얘기입니다. 여기 정부관계에 붙여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거 보고하지 말라고요. 그거 보고하면 다시는 집회에 못 들어오게 통제할 겁니다. 227권 40페이지. 소련이 틈바구니에 조금 끼어들었습니다. 소련에서도 그래요. 고르바초프 방문 때에도 선생님이 고르바초프에게 2개 딱 했죠.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레닌, 스탈린 동상을 소련 모스크바에서 철거해라. 2가지 딱 지시했습니다. 예, 빨리 철거해야 소련은 살 수 있어 했습니다. 시세 등등한 소련 공산당원들이 감시하고 있는 한복판에서 배포 있게 내가 선포하고 얘기한 겁니다. 그건 지금도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김일성에게도 3가지를 딱 얘기했습니다. 김일성에게도 내 정권을 나에게 넘겨 그랬다고요. 그렇게 해야 북한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수대 의사당에 가서 거기 모여있던 당 간부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체 사상이 뭐냐? 인간 생애로 보면 80년도 못 살지 않아? 40년의 역사를 통해서 세운 그것이 정의가 될 수 있어? 손바닥만큼도 안 되는 곳에서 아무리 주체 사상으로 뭐 총칼로 강제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해도 그렇게는 안 돼. 이렇게 당당하게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주의가 옳은 거야. 우익 사상이 옳은 거야. 그러니 굴복해라 하고 당당하게 선언했다고요. 목숨을 건 거예요. 그 나라 한가운데 혼자 들어가서 공포감에 쌓여서 미적미적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현안을 가르는 한판의 대승부와 같은 것입니다. 거기서는 배포가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김일성은 역시 사나이다운 사나이더라고요. 3번씩이나 처음에 북한 방문 못하게 하십시오 하고 건의와 간청을 바쳤다는 겁니다. 문총재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만나면 안 됩니다 했다고요. 거기서 김일성은 그러니 만나야 되는 거야 하고 강제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했다는 거예요. 김일성은 역시 사나이다운 사나이더라고요. 꽤 멋진 구석이 있더라고요. 역시 선민의 사탄 편 부모로서 칭송받을 수 있는
도량이 있더라고요. 273권 320페이지. 북한도 말이에요. 북한도 아는 것이 뭐냐면 통일교회 교인들은 공산당 애들보다도 백승이다. 백승이 뭐예요? 100번 나았다. 100번 싸워가지고 100번 이기고도 나았다. 그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북에 보통강 호텔을 지금 우리 통일교회 일본 식구가 경영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거기에 뭐냐면 세계의 통신을 받을 수 있는 DC, 델타 커뮤니케이션, DC가 있다고요. 그걸 걸고 24시간 세계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호텔이 북한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어디나 저 땅끝에서 전부 다 거기에 연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어요. 이런다고 지금 안기분이 무엇이니 자기들 모르게 했다고 말을 하는데 모르긴 왜 몰라요. 다 얘기했어요. 원래는 김일성하고 나하고 약속이 1991년이에요. 그때 약속하기를 말이에요. 전부 다 북한에서 온 난민들 그걸 뭐라고 하나? 이산가족. 이산가족을 전부 다 만나게 해주기로 김일성하고 약속했어요. 교류하기로 약속했어요. 합동 결혼식 때 김일성은 원산에서 3만상을 합동 결혼식을 하거들랑 3만상을 북한에서 전부 다 김일성은 환영할 테니까 데리고 오소 나한테 얘기했다고요. 송도 해수욕장 해당 앞에 있는 소나무밭 무한한 소나무밭 짓는 흰 모래사장에 천막을 얼마든지 칠 수 있으니까 문 총재가 원하면 3만 쌍 6만 명 그냥 그대로 북한에서 환영 이랬다고요. 그걸 이 노태우 정부가 반대했어요. 어느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노태우 그 녀석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통령 논지가 나오네요. 내가 이북에서 내려오자마자 노태우를 동원해서 정상회의할 것을 약속하고 왔어요. 콧대도 안 들고 머리를 내젓더니만 노태우가 저 모양 저꼴로 말로가 치닫는 걸 보게 되네요. 내가 잘못한 게 뭐예요? 그렇다고 돈을 받아먹는 스파이 노릇을 했나? 세계 어느 누구든지 문 총재가 김일성이 앞잡이 된다고 생각한 사람은 한 마리도 없어요. 공산당을 때리잡기 위해서 선발대로서 세계의 유명한 챔피언 양반인데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그들을 굴복시킬 자신이 있기 때문에 꿰차기 위해서 내가 이북 갔지. 내가 꿰차기 위해서 내가 이북 갔나? 김일성이가 나한테 설득당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것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그 부자끼리 말이에요. 세상에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건 비밀 얘기인데 안기부는 처음 들을 거예요. 보고를 해가지고 문 총재가 거짓말했다고 해도 좋아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죠. 영계관 김일성한테 물어볼 수도 없으니 말이에요. 263권 문 총재라는 사람은 그렇게 만나기가 쉬운 줄 알았어요. 만수대 국회의사당인데 돼가지고 졸개 새끼들 김일성 선전대장 패들이 전부 다 나를 딱 둘러서가지고 만수대 의사당에서 호랑이 새끼를 지금 늑대 새끼들 앞에 잡아다 놓은 거예요. 호랑이 새끼라도 늑대한테 잡아먹히지 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습게 알아가지고 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놈들이 뭐 주체 사상이 어떻다고 하는데 주체 사상이 뭐예요? 김다련이는 내 아들 같은 나이인데 야 이 자식아 너 내 아들 하자 해가지고 하겠다는 약속까지 해가지고 나왔다고요. 그게 수첩에 다 비밀 문서가 되어 있다고요. 이래가지고 둘레에서 서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 박보일하는 사람은 겁쟁이에요. 겁쟁이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북한에서 못 나간다고 박보일은 떨었어요. 못 나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전부 다 말하는 모든 회의 내용도 전부 다 편성해 줬어요. 이게 뭐냐 이 자식 하고 한치도 나는 양보 안 했습니다. 그래 놓고 들이 까는 거예요. 주체 사상이 뭐야? 주체 사상은 안 된다 이거예요. 3대 주체 사상, 하늘이 원하는 3대 주체 사상을 받아라. 부모요, 스승이요, 주인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스승 중에 스승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왕 중에 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늘편에 문선생의 3대 주체사상입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아들 문총재는 참부모예요. 그래, 참부모는 진짜 부모고 그 다음에는 세상에 모르는 하늘나라의 이치, 한세계의 모든 것을 풀어다 주는, 가르쳐주는 참 스승이다. 3대 주체사상이 그거예요. 이거는 세부 설명이 다음 어떤 때 타이밍에 해설이 가능하겠습니다. 앞만 들어도 간단하고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지요. 이것이 사기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딱 맞는 거예요. 들이까버리는 거예요. 책장을 두들겨 팼다고요. 거기서 문총재가 간 것을 전 세계가 주목한 것입니다. 소련으로 해서 중국으로 해서 CIA 미국으로 해서 FBI 미국으로 해서 자유세계 전체가 촉각을 세워가지고 문총재가 무슨 말을 이북에서 했나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지가 되어서 되겠어요? 따라지는 입장에 섰지만 그 궁을 전부 다 뒤집어서 구워야지요. 안 그래요? 그 궁이 뭐예요? 김일성이 꽁무니에다 전부 다 집어넣어 구워야지요. 그런 생각이 나빠요, 좋아요? 그러면 내가 만나 주거든. 오늘 당장에 내가 물러간다 이거예요. 들이 공격해버린 것입니다. 263권 39페이지에 김일성을 대해서도 그렇고 약간 고르바초프 나옵니다. 고르바초프에 대해서도 그래요. 고르바초프는 이제 선생님이 무슨 명령을 해도 다 들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오전에도 정상회의 참석하라고 불러서 오기로 되어 있는데 김대중이 먼저 가서 지가 교섭했다고? 여 또 대통령 논지가 또 나오네요. 지가 교섭했다고 김대중이. 문총재가 나중에 갔는데 내가 초청해서 왔다 하며 도적질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 본인이 확실히 선포를 했기 때문에 물러난 거예요. 그들은 공산당 개수들 아니에요. 김일성이 선생님을 얼마만큼 좋아하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지요. 그런데 지금은 죽었다고요. 내 말 안 듣다가 전부 다 그들에게 까딱 잘못하면 우리는 이용당합니다. 그들은 이용하려고 그래요. 나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이용당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고르바초프를 찾아갔을 때나 김일성을 찾아갔을 때나 강자를 찾아가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감동을 안 받아요. 뿌리 밑에 파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심정적 기준을 가지고 되었기 때문에 그가 잊을 수 없다는 장탄사를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언제나 좋은 일이 있든가 슬픈 일이 있으면 대번에 문총재에게 연락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자기 어머니 아버지 이상, 자기 형제 이상으로 생각한다고요. 그 회담 이후에는 생신 때마다 김정일이가 1년 이상 수작업을 했는 선물품을 산삼 이상으로 꼭 바쳤지 않습니까? 강자를 보호할 수 있는 부모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강자 동생이 돌아온다고 해서 형님이 불평했다고요. 형님은 자기의 모든 재산까지 옮겨주고 싶고 부모 대신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253권 287페이지. 그 사람들이 왜 나를 그렇게 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없었습니다. 강자를 찾아가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눈물이 앞서고 목이 모이는 자리에서 축복을 해준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알았는 것입니다. 그런 외교가를 만나본 적이 없지요. 그러니 일생을 못 잊는 거입니다. 김일성도 지금 나를 못 잊는다는 소식을 반복해서 들었어요. 문총재를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수께끼의 사내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인연이 있어도 무슨 큰 인연이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북통일은 이 양반이 없으면 절대 안 되겠다는 걸 김일성이 김정일을 만나면 몇 번을 얘기했더라고요. 그 아들이 효자라고요. 김정일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조국 통일을 누구와 해야 될까 하니까 문총재하고 의논해서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요. 김일성은 아버지이고 나를 삼촌같이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한테 전부 다 문의해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요즘에야 나라가 한국 나라도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정보를 통하고 전부 비밀 정보를 통하니까 김일성 부자가 제일 신임하고 서구 사회에 다리를 놓은 사람은 문 총재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226권 118페이지. 그래, 내가 북한에 제시한 게 뭐예요? 한판을 선을 중심 삼고 제일 가까운 거리가 어디냐 하면 애기봉이 있는데 북한까지 거리가 몇 킬로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중삼고 개성지구와 서울지구를 묶는 데 있어서 몇 천만 평을 중삼고 모범적인 공업 지역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남한인은 실향민들이 돈을 많이 모았다고요. 거기에 수천 개의 분공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100사람 이상 안 되게끔 해서 단위 공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서 앞으로 지도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거기서 자기 고향 땅에 공장을 옮겨가지고 10배, 20배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둘 옮겨가면 북한 사람들은 그 지역적인 혜택을 받아가지고 밥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 놓으면 친척들 중삼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가니 물자가 이동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당 50만 원이면 50만 원에 해당하는 물자를 가지고 가라고 하면 뭐 너도 나도 전부 다 갈 거예요. 그러면 그 문을 통해 가지고 환경 남북도로부터 평안 남북도 항해도 전부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밀수하지 않고 갖다 주는 물건을 통해서 다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한 다음에 항해도 하고 경기도만 하게 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김다련이한테 얘기했더니 문 총재 말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쥐 같은 쫄짱부가 꼭대기 호랑이한테 통할 수 있느냐 했더니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가 경제 담당자거든요. 또 김일성하고는 오촌 당숙 조카 사이로 김정일하고는 육촌이에요. 김일성이 당숙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말을 많이 들었지요. 그런 이야기를 한바탕 하자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배꼽 빼고 웃을 지는 내용이 많아요. 그런 영향을 미치고 왔다고요. 그래 이제 226권 119페이지에 그래 내가 이제 정주 고향을 김일성의 주선으로 내 고향을 가게 되었어. 헬리콥터 2대를 준비했더라고요. 그때 14명이 탔어요. 20명 또 타겠더라고요. 그걸 타고 가니 평양에서 280리를 40분에 날아가더라고요. 편리하긴 편리하더구먼. 이래가지고 쭉 가서 국민학교 운동장에 내려서 우리 집이 있던 곳으로 가는데 거기도 벤츠가 달릴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무덤에도 때를 입히고 비석을 해놓고 거기에 글자를 새기고 빨간 칠을 해가지고 전부도 수거했더구만. 어떻게 가전 집안에서 내려오는 것을 다 찾았는지 그들이 말이에요. 그렇게 다 해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가보니까 전부 다 페인트 칠을 새롭게 했어요. 그거 다 김일성이가 지시했을 거예요. 왕되는 에서가 이제 김일성을 상징하고 물자 갖고 오는 동생을 왕같이 모시려고 했다고 할 때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 이겁니다. 회의 당시에 김일성이 하는 말이 문 총재님 생가에 가시더랬지요? 이래 물었어요. 그러길래 내가 갔었다고 고맙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 그곳은 앞으로 유명한 명성지가 될 것입니다. 내가 전부 다 알아서 수습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자들이 예 알았습니다. 주성님 하더라고요. 거기에 내가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옛날에 내가 살던 고향과 같이 만들라고 한 거예요. 그 비약도 하지 말고 그때 모습과 꼴을 찾아놓으시오. 그 처음에 모형대로 그렇게 해놓으면 세계 만국에 있는 세계의 통일교인들이 조국이라고 아버님 탄생지라고 순례지로서 선생님이 이런 산책을 하고 이런 나무들을 꺾고 선생님이 다녔던 골목 선생님이 올라갔던 산 역사적으로 말한 것들을 생생하게 현실적인 무대에서 보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에 널려있는 축복받은 통일 성도들은 조상을 찾아 경배를 해야 할 무리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정주를 안 가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가볼 거예요? 안 가볼 거예요? 예, 가보겠습니다.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가 되면 말이에요. 100명이 되면 세일 관광버스로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8선을 자유왕래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것은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정부에 보고하라고요. 정부에서 오케이 문 총재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할 때는 당장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거 보면 김일성을 내 제자같이 만들어 놓고 온 듯이 얘기하지요. 그들이 말하는 것 같이 김일성은 오래 못 갑니다. 어차피 김일성은 이 땅과 차별하고 가는 것입니다. 문 총재가 김일성보다 8년 아래지요. 내가 건강을 볼 때 김일성보다 오래 살지 못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번에 구룡포포에 올라가는데 그 모든 북한 패들은 내 뒤에 붙어왔다고요. 만물상에 올라가는데도 지팡이를 짚고 내가 앞장섰습니다. 그거 사진에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선두에 올라가고 선두로 내려왔다는 말을 듣고 김일성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문 총재가 나보다 못한 줄 알았더니 어디를 가더라도 얼마나 당당한지 문 총재와 친구하게 되면 앞으로 희망이 있겠다 하면서 배포를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넘버원 등산객이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말은 신문에서는 못 봤지요. 밥 먹으면서 얘기한 것도 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요. 235권 133페이지. 그래서 김일성하고 나하고는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김일성이도 자기도 모르게 약속을 하게 되었는데 딱 걸려들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직속 부하들이 나하고 약속하고 이름도 지었지요. 윤기본 담비사임 이론의 대표자입니다. 나를 설득하려고 했다가 완전히 당한 것입니다. 말을 하면 언제나 사례를 맞더니 내가 올 때쯤 되니 화석같이 굳어져 가지고 말을 못하다가는 말했다가는 깨지니까 아예 듣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66인가? 노망할 나이도 아닌데 내 동생 뻘밖에 안 된 녀석이 북침이 어떻고 내한테 북침을 얘기해? 공산당 똥사개까지 내가 다 아는데 내한테 거짓말 북침이라고 유장전수를 할 수 있어? 솔직히 얘기하지 않으려면 다 집어치워 이러니까 우물우물 얘기를 못해요. 그렇게 하도 조여놓으니까 쑥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김일성을 만난 자리에 대해 자기들에 대해가 한마디만 하면 모가지가 달아나는 거예요. 그런 자기들을 구해줬다고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야, 내가 너희들 구해준 거 알아 하니까 안다는 거예요. 김일성이 나하고 약속하기를 형제와 같이 지내자고 하더라고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 거짓말 같아요? 사실 같아요? 사실로 알아야 돼요. 김일성이 하고 나하고 형제면 김정일은 조카예요. 조카가 내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삼촌이 조카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조카가 삼촌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나하고 한 약속을 김정일까지 김일성은 연결시킨 것입니다. 대구에서 그런 싸움을 해가지고 김정일까지 전부 다 자용 굴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를 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를 거예요. 연결이 약간 약합니다. 조건을 걸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밤중에 하늘 정권 이양식을 한 것입니다. 이 이양식을 조건부로 해서 모든 것을 굴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인 아벨 역사를 굴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청룡과 민단을 중삼고 통일운동을 할 내용이 약속되어 있고 모든 남북 통일의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중요한 문제인 핵 문제라든가 이산 가족의 문제라든가 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이러한 조건을 내밀게 되면 노 대통령과 통일교인을 중삼고 이번에 합동결혼식을 할 때 몇만 명이라도 데려온다고 약속을 한 그런 자리였다고요. 남북 통일이 가까워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갖추었는데 정부가 배짱이 없었다고요. 이번에 일이 그렇게 되었으면 내가 9월 15일 전에 김일성을 저 알래스카 코디악으로 데려가려고 했다고요. 나하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내가 좋은 코디악의 명 낚시터가 있다고 소개해 줬어요. 낚시하러 틀림없이 간다고 말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그 부자를 데리고 코디악을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경호원 몇 명을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에게 김일성을 만나려고 가자고 하면 서로 가겠다고 할 거예요. 코대학에 가서는 부시 행정부를 또 초청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간판 붙이고 만나주고 선전할 것입니다. 우리 워싱턴 타임즈를 통해서 만나면 얼마나 선전되겠어요. 내가 그 사람들을 선전해가지고 통일교의 기반을 닦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내세워가지고 기반을 닦고 싶지 않습니다. 신세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다 개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내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내가 폐사를 놓게 되면 얼마든지 폐풍을 놓을 수 있습니다. 김다린을 만나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이 자식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예요. 윤기복을 만나가지고 이 자식아 약속한 것은 왜 안 하느냐 하면서 풀사리를 준 것입니다. 대통령 논지가 한 2개 나왔기 때문에 367권 16페이지 대통령이 흘러가더라도 법을 어겨가지고 떨어진다면 누구 한 사람 차려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라를 위하고 뭔가 국가를 위해서 떨어지고 망했다면 그 무덤은 겨울에도 동상상에도 꽃밭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요. 63권 168페이지에 세계 대통령도 사랑이 없으면 빵점입니다. 여기 무뚝뚝한 남자들도 세계 대통령도 사랑만은 필요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필수 요소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204권 84페이지 이제 참부모님을 선포할 수 있는 기반을 다 닦았습니다. 문 총재가 참부모 아니다 할 수 있는 사람 나타나라는 거예요. 기성교회 목사 내 앞에 와봐요. 우리나라 대통령 정당 당수 중에 문 총재가 참부모 아니다 할 수 있는 사람 나타나봐요. 미국 대통령이든지 소련의 고르바초프든지 이 땅 위에 나라를 다스리며 큰소리하는 사람 나타나서 문 총재가 참부모 아니라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논리를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내 말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백발백중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